월세를 내야 하는 날 지갑엔 고작 37,000원.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서울대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쓰러졌다. 응급CT 촬영 전 선결제 3만 원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돈 내시겠습니까? 비 내리는 서울의 밤이었다. 윤서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하루 4번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티는 청춘이었다. 새벽 카페, 점심 서빙, 저녁 도서관 보조, 주말에는 배달 헬퍼. 월세일은 내일까지였고 통장엔 37,000원. 그 돈이면 오늘 밤은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세상은 전혀 다른 길로 그녀를 이끌었다. 서울대 정문 앞 버스 정류장. 폭우 속에서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때 정류장 끝자락의 의자에 낡은 회색 가디건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손에는 빗물에 젖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발끝엔 구두 대신 오래 신은 단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천만금 복지재단의 이사장, 천만금 할머니였다. 그날은 예정에도 없던 일정이었다. 오후에 재단 산하 무료급식소를 직접 점검하러 나섰던 할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서울대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차창 밖으로 비를 맞으며 뛰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다. 배달 가방을 맨 학생, 책을 품에 안은 채 달리는 학생, 그리고 쓰러진 우산을 줍는 젊은 손. 그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운전사 양반, 잠깐 차를 세워봐요. 회장님, 비가 많이 오는데요? 괜찮네, 잠깐. 저 학생들 좀 보고 가세. 차가 멈추자 할머니는 우산을 챙겨 조용히 내렸다. 비서가 황급히 뒤따르려 하자 손짓으로 막았다. 잠깐이면 돼요. 이런 날은 사람 얼굴을 봐야 하네. 그녀는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비가 옷자락을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시 정류장 한쪽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며칠 전부터 이어지던 심장 부정맥 증상이 비바람 속에서 도졌다. 이상하네. 할머니는 가방에서 약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때 종이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천만금복지재단 신규 장학생 추천서가 빗물에 젖으며 흩어졌다. 그걸 줍는 순간 세상이 회전하듯 돌아갔다. 그녀는 그대로 비에 젖은 길 위로 쓰러졌다. 바로 그때 서울대 후문 쪽에서 비를 맞으며 달려오던 한 여학생이 그 장면을 보았다. 윤서진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가방을 던지고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서진은 소리쳤다.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응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진은 한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실 거예요. 손끝은 떨렸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말했다. 응급CT 전 선결제 3만 원만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이 흔들렸다. 지갑엔 다 합쳐 37,000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결제할게요. 카드를 내밀며 떨린 손끝을 꽉 쥐었다. 단말기가 결제되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내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의사는 말했다. 급성 부정맥입니다. 다행히 심한 건 아니에요. 며칠 안정하시면 괜찮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학생 내가 병원에 온 건 자네 덕분인가?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젊은이가 있네. 고맙구먼. 그날 밤 서진은 병실 한쪽 의자에서 밤을 새웠다. 손에는 할머니가 잡은 따뜻한 손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새벽이 되어 잠시 눈을 붙였을 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무단결근 처리. 이번 주부터 안 나와도 돼요. 그녀의 주요 수입원이던 카페 알바는 그렇게 끊겼다. 그럼에도 서진은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다음 날 아침 의사는 할머니의 회복이 빠르다고 했다. 할머니는 서진을 보며 미안한 듯 웃었다. 학생, 나 때문에 고생 많지? 이건 교통비라도 써. 괜찮아요. 할머니, 받아줘. 내가 가진 게 돈뿐이니 마음이라 생각해. 서진이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에는 교통카드 한 장과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따뜻한 마음은 돌아옵니다. 며칠 뒤 고시원으로 돌아온 서진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다. 블랙 제네시스. 운전석에서 내린 깔끔한 정장의 남자가 물었다. 윤서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천만금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북촌의 한옥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그날 병원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왔는가? 서진 양, 그녀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을 몰라 뵈어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네. 나도 그날은 그냥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할머니 옆에는 남자 비서가 서류를 들고 있었다. 회장님, 장학 절차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서진 양, 오늘부로 자네는 우리 재단 장학생이네. 등록금, 전액 지원, 매달 생활비 1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연구센터, 인턴십 기회까지. 서진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저한테 왜요? 저는 그저 그저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저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라면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지. 그날 이후 서진의 삶은 달라졌다. 월세 독촉 전화도 끼니를 거르는 일도 사라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커진 건 마음이었다.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자신도 돌려주고 싶었다. 학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학교 앞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노숙인에게 따뜻한 국밥을 건네며 문득 떠올랐다.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웃던 그 할머니의 얼굴. 그때 깨달았다. 선행은 습관이 아니라 기억이구나. 천만금 할머니는 때때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진 양, 밥은 챙겨 먹나? 네, 회장님. 요즘은 하루 세끼 잘 먹어요. 그래야지 밥이 힘이야. 세상 일은 다 밥심으로 하는 거요. 겨울비가 다시 내리던 날 서진은 수업을 마치고 정문 앞을 지났다. 그곳엔 젖은 종이봉투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지나쳤지만 그녀는 멈춰섰다. 괜찮으세요? 비닐우산을 나눴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병원까지 같이 가요.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뛰어오던 젊은 여학생.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서진은 재단에서 열린 장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천만금 할머니가 단상에 올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불안 게 뭔가. 돈이 많다고 다 가진 건 아니지. 진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네. 자네들 마음속의 따뜻함이 세상을 바꿀 거야. 서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다. 시간이 흘러 서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천만금복지재단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따뜻한 마음 장학금. 경제적 조건보다 선행과 진심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였다. 그 첫 장학금 수혜자는 가난한 고등학생 한 명이었다. 서진은 장학증서에 이런 문구를 적었다. 당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그 문장을 읽은 천만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진짜 부의 시작이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가운 빗방울이 아니라 마음속을 적시는 고요한 빗소리였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날 비 오는 서울대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다. 한 사람은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그날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불안은 씨앗이 되어 피어났다. 진정한 부는 통장에 쌓이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에 남는 따뜻함입니다.